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외로울까요? 혼자 살 때일까요? 친구가 없을 때일까요? 저는 얼마 전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늘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50대가 되어보니의 큰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50대 초반에 아내와 단 둘이 살았고요. 자녀는 없었습니다. 두 분은 오랜 시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말 평범했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 그분을 만났는데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웃고 농담도 잘하던 분이었는데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졌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요즘은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분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힘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먹는 것도 힘들고요. 일을 하려고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요.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보통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집은 더 이상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죠. 현관문을 열면 아내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고요. 냉장고를 열면 아내가 해놓은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칫솔이 그대로 있었고요. 옷장에는 여전히 아내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에도 아내가 늘 앉던 자리가 남아 있었죠. 집안에 아내의 흔적은 그대로인데 정작 아내만 없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금방이라도 부엌에서 나올 것 같다고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무슨 말이라도 할 것 같고요. 잠결에 뒤척이다가 옆자리를 만져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괜찮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괜찮은 척 해야 하고요. 부모님을 만나도 걱정하실까봐 억지로 웃는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불러내면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힘들다고 해요. 울고 싶은데 마음껏 울 수도 없고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자꾸 힘을 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물론 모두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낸 사람에게는 그런 말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괜찮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혼자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는 말자고 했죠. 힘든 날에는 꼭 전화해달라고 했고요. 혼자 있기가 버거우면 언제든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은 누가 대신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도록 옆에 있어주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요즘 숨이 막힐 것 같을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고 나간다고 합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달린다고 해요. 아내와 함께 자주 걷던 길을 지날 때면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멀리 달려도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다시 아내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고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무너지는 날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도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미루죠. 미안하다는 말도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전화를 보고요.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대충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여행 가자.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조금만 덜 바빠지면 같이 시간을 보내자. 그런데 그 다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사람이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오늘도 집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별말 없이 집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며 묻더라고요. 왜 그래?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맙네. 평소 같으면 쑥스러워서 절대 하지 않았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야 할 말은 미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전화 한 통 드려보시고요.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보세요. 거창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떠난 뒤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곁에 있을 때 표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언제 완전히 괜찮아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괜찮아진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내를 잊는 것이 회복은 아닐 겁니다. 아내를 기억하면서도 다시 밥을 먹고요. 다시 잠을 자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회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달 만에 괜찮아질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날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이 있다면 조언보다 함께 밥 한 끼 먹어주고요.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50대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떠난 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빈자리를 품은 채 다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갈 뿐이죠.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50대가 되어보니의 큰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같은 슬픔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